최경영의 최강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. 네, 국민의힘에서 인요한 혁신위를 띄웠습니다. 당내에선 기대,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관련해서 최재형 전 혁신위원장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, 의원님. 네, 안녕하세요. 예, 국감 마지막 일정이실 텐데 굉장히 바쁘신 시간인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. 예. 뭐 오늘 저희가 좀 종합감사로 오늘 마지막 그렇죠. 날이어서 예. 인요한 교수는 예상을 하셨습니까? 혁신위원장 뭐 이런 쪽으로? 뭐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의외의 인물이시죠. 예. 예, 의외의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도 있고 또 이 정치를 전혀 안 해보신 분이니까 그렇죠. 또 우려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런데 이제 정치권 밖에 오래 계셨던 분이니까 긍정적으로 본다면 예.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라든지 뭐 상상을 좀 뛰어넘는 그러한 좀 참신한 안을 내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. 뭐가 가장 걱정되세요? 혁신위원장을 해보셨기 때문에 걱정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저는 기본적으로 지난번 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이 예. 혁신위로 이렇게 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시군요. 그래서 예. 뭐 지도부 전체가 좀 그 교체되는 그러한 변화된 모습 그런 걸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일단은 뭐 저 당대표가 그대로 계시면서 혁신위를 가지고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과연 이 혁신위가 그런 그 강서구청장에서 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의문이 걱정이 좀 있습니다. 걱정이 있습니까? 그러면 비대위로 갔었던 게 훨씬 더 그 완벽한 어떤 혁신으로 가는 방향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? 뭐 비대위가 될지 아니면 뭐 원내대표 대행 체제가 될지 어쨌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을 겁니다. 예. 그런데 일단은 뭐 지금 이 혁신위를 출범을 시켰으니까 예. 혁신위에서 뭔가 하여튼 그 우리 당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뭐 모멘텀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. 외부에서 봤을 때는 강서구청장 선거도 그렇고 결국은 당정 관계 혁신이 없으면 굉장히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국민의힘이 총선에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, 의원님은? 일단 뭐 지난번 선거는 그 1년여 동안의 어떤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라는 측면이 강하죠. 예.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당선시켰고 또 강서구만 해도 또 지난번 구청장 선거에서 이겼고 예. 그런 상황에서 이제 17% 정도라는 그 참패를 기록했다는 거는 지난번 지금까지 국정 운영뿐만 아니라 이제 당정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볼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새로운 뭐 뼈를 깎는 변화 예. 그런 게 필요하겠죠. 인요한 위원장도 아내와 아이 빼고는 다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하셨잖아요. 예. 그게 이제 이 상황의 절박함을 잘 표현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이거 뭐 말장난 같지만은 아내와 아이의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냐. 문제가 거기 있다면 바꿀 수 없는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거기에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. 훨씬 더 지근거리에 뭔가 뻔히 아는 문제가 있는데도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하느냐.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?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당의 변화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국정 이 수행의 과정에 관한 국정 수행의 어떤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강서구청장 선거에 나타난 민심이고 저는 그 강서구청장 선거에 나타난 그 민심이
단순히 이제 뭐 야권이 강한 강서구만의 어떤 독특한 현상이 아니고 수도권 전체의 평균적인 민심과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. 예. 예,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어떤 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. 예. 아내와 아이가 어찌 보면 당정 관계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럴 수도 있죠. 예, 당정 관계일 수도 있고 그 국정의 방향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 대통령과 당이 뭔가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당이 이쪽 방향도 맞지만 이쪽을 우선순위로 두는 건 어떨까요? 이런 어떤 제안이나 이런 것이 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러면서 좀 우선순위가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? 그렇죠. 예. 당이라는 거는 결국은 민심에 더 이제 가까이서 민심을 볼 수 있는 조직이잖아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 민심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당이 그것을 잘 파악을 해서 그 실질적으로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. 예. 그 정책이나 방향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이제 상징적이니까. 그렇죠. 그 천하람 당협위원장은 지금 혁신위로 들어가는 것을 일단 뭐 부정을 한 상황인 것 같고 유승민이나 이준석이나 뭐 이런 분들 유승민 이준석 또는 그 계열들을 어떤 끌어들이는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혁신위로? 아니, 저는 뭐 기본적으로 예. 뭐 그 우리 당이 뭐 예. 누구를 배제하는 형식으로 나가서는 안 되고 예. 모든 역량을 다 모아서 이제 그 총선도 준비하고 당을 이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혁신위에 끌어들이는 문제는 그거랑은 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. 그래요?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건 좋지만 예.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다양한 사람들이 혁신위에 들어오게 하는 노력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혁신위원장이 확실한 그 어떤 당의 혁신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구성 그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빨리 포용을 하지 않으면 윤석열 신당이랄지 유승민 이준석 신당 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네. 뭐 겨울이 되면 될수록 그럼 그게 이제 확실하게 이쪽에서 정착이 안 되면 나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지 않습니까?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?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예.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예. 그게 나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분들이 만일에 있다면 예. 그분들을 우리가 실질적인 당 운영이나 또는 뭐 공천 과정이나 뭐 이런 데 있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소통하고 끌어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. 예. 예, 저는 또 그 반면에 뭐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 같은 분을 포함해서 정말 당을 함께할 생각이 있고 헤어질 결심을 하지 않았다면 또 어느 정도 또 당과의 관계에서 본인들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지금 이 혁신위원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는 뭐 박은식 호남대한 포럼 회장이랄지 그다음에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? 이건 뭐 좋은 분들이라고 좋은 생각합니다. 예. 보수를 건설하는데 네. 재건설하는데 좀 일조를 충분히 할 수 있다. 네,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 다음에 또 정치권 밖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하여튼 보수를 향해서도 예. 또 상대 진영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해오셨던 분들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들어오는 거는 뭐 저는 전체적인 보수의 힘을 모으는데 그리고 또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혁신이 활동을 하면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하고 이뇨한 위원장하고 지금 아주 가까운 사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김한길 위원장이 뭐 그렇게 이제 매일 전화하는 사이는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. 어떻게 보세요? 이게 결국은 이제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럴까요? 김한길 위원장이? 저는 뭐 두 분과의 관계를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가깝다 하더라도 김한길 위원장 입장에서는 예. 뭐 그렇다라고 얘기할 만한 상황은 아니겠죠. 그렇죠. 예, 어느 정도 예. 거리를 두고 예. 이뇨한 위원장이 독자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? 혁신이가 뭐 성공이나 실패 여부는 좀 나중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
의원님도 사실은 지금 종로가 지금 지역구시기 때문에 네. 한동훈 장관, 뭐 원희룡 장관이 종로 출마설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된 지금 상황인지 파악은 하셨어요? 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총선 출마 자체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일정한 선을 긋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요. 본인이 네. 그런 발언을 네.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한동훈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이나 그 우리 그 보수 진영에서 상당히 그 중요한 어떤 그 정책인 자산이지 않습니까? 예. 이런 자산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정치적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종로가 또 치열하긴 할 것 같습니다. 약간 좀 부담이 되실 것도 같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. 상황에 따라서 예. 뭐 근데 한동훈 장관 출마 자체가 국민의힘 총선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? 그 부분도 글쎄요. 일단 우리 당에 대한 그 소위 말하면 적극적 지지층들은 굉장히 환영할 분위기일 텐데 전체적으로 총선에 과연 우리가 필요한 중도층을 끌어오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건 가정입니다마는 민주당도 지금 혁신위가 사실은 실패를 했었잖아요.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비대위로 가지도 않았거든요. 그 만약에 그 성공한 실패의 기준도 잘 모르겠어요. 혁신위가 뭘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거고 뭘 어떻게 하면 실패를 하는 걸까요? 혁신안에 대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그 당의 변화에 어떤 정치 변화에 그게 반영이 되고 실현이 된다면은 뭐 그건 일단 성공한 혁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. 뭐 되게 혁신안이라는 것들이 뭐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한 거니까요.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묻혀버리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뭐 결국은 열심히 했지만 그 혁신안을 또 하나 이제 만들어 놓은 거 외에 실질적인 변화로 연결되지 않았다면은 뭐 그거는 뭐 성공한 혁신이라고 보기 어렵겠죠. 실질적인 변화를 촉도하는 거는 그 기준은 결국은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의 지지율로 삼을 수밖에 없겠네요. 일단 그게 이제 일단 수용이 돼야죠. 수용이 되고 그게 이제 그 당의 이나 이제 정부에 대한 지지율로 그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 그 김기현 대표가 전권을 줬다. 이제 그 혁신의 전권을 줬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전권이라는 게 뭐 비대위가 아닌 이상 당 운영에 대한 전권을 준 것은 아니고 혁신안에 대한 전권을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나 일단 전권을 줬다고 하면은 뭐 그런 의미가 이미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혁신안 모두 다 수용하겠다. 뭐 이런 선언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. 백지 수표를 줬다. 금액이 얼마든지 나는 다 그걸 지불하겠다. 뭐 이런 그러네요. 좀 강한 힘을 좀 실어줘야지 혁신위가 또 일하는데 또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